여러분 제발 가짜 반등에 속지 마세요. 지금 이 반등을 살아났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시장은 바로 반대로 움직일 준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는 조건은 단 한 개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반등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진짜 상승의 반등들은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먼저 깨뜨려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고점은 계속해서 높이지 못하는 상태로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추세를 가릴 수 있는 선은 넘어서지 못한 상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매수에 대한 거래량들도 붙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나오는 반등은 시장의 역사상 항상 빅쇼트의 재료로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은 사라고 만들어진 반등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몰린 물량들을 정리하려고 나오는 반등들의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다면 이 반등의 끝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락 가속을 정면으로 맞을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반등이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추세 전환이 시작됐다 끝났다 이런 자극적인 결론들을 내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장은 결국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방향성들이 나온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도 버텨야 될 장 아닙니다. 이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반등들이 왜 그렇게 불안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을 차트랑 시황 그리고 뉴스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좋아요 먼저 한 번씩 지금 바로 부탁드리면서 자, 좋아요 누르셨다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왜냐하면 가격은 조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도 보여지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상방도 하방도 애매한 상태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리한 방향성에 대한 예측보다는 이 원칙과 기준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 우리가 비트코인 1시간봉으로 넘어와가지고 보시면은 현재 지금의 차트가 이 지난 시간들과 함께 비교해 봤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더 75K, 74K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한 모습들은 보여주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반등이 지난 고점들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나마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 제가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바로 이 시즌 채널선인 80K도 넘어서지 못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어제랑 비교를 해봐도 구조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만한 변화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애매했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 자체를 진입의 근거도 익절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따로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포지션을 잡아서 들어가진 않았었는데요. 이런 구간들에서는 괜히 내가 대응만 하려다가 오히려 내 계좌부터 먼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도 이렇게 실시간 분석 현황들만 좀 공유를 드리고 실제로 매매에 대한 대응은 함께 진행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아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구간이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지금 내가 어떤 포지션들을 잡아가야 될지 정말 혼란스러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분석하는 차트 현황들부터 실제로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들에서는 제가 진입할 대응 방안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라고 스터디룸 통해서 제가 일기장처럼 이렇게 내용들을 좀 남겨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나도 좀 다양한 사람들과 관점들을 공유해 보면서 이 지금의 흐름 속에서도 기준들 잘 잡아가면서 움직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그냥 이 링크만 딱 클릭하셔가지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장에서는 우리가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 이유만 알아도 시드를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그에 따른 기준들 그 기준에 맞춰서 실시간 움직임들 정말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오늘 기준도 힘내서 제대로 잘 설명해라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힘내서 기준들 잘 준비해와라 라는 의미로
혹시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제가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영상 제작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시황들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또 한 번에 우리가 빅쇼트를 조금 더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지금 기술적인 장벽들이 차트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차트가 단기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반등 자체가 1차적으로는 79.2K에서 최대 80K 그리고 이 자리를 넘긴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최대 상승분은 81.8K가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짚어드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항복했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핵심 구간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들을 우린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먼저 79.2에서 89K대 가격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또 한 번의 대폭락을 일으키고 75K를 찍었다가 처음 반등했었던 고점, 이 자리가 바로 79.2K 부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시면은 FVG 하단선도 자리 잡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첫 번째 반등에도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자리에서 막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현재 매수 대기 자금들이 이 반등 자체를 진짜 상승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린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자리에 어떠한 것까지 겹쳐 있냐, 우리가 이 며칠 내내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시즌 채널선도 바로 겹쳐 있죠. 자, 이 채널선 저희가 2025년도 1월달 고점, 그리고 변곡점의 고점, 그 다음 고점, 요 세 가지를 이어서 이렇게 채널에 하나 그려봤었고, 그냥 딱 봐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2025년도 중반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들을 담아내고 있는 시즌 채널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확대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 그간 모든 비트코인의 흐름들이 이 선들을 기준으로 지지 저항을 받아가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 채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주고 있고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구나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월 말에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하락하던 당시에도 이 채널 선들을 기준으로 함께 우리가 진입 타점들 잡아가서 함께 진입을 했고, 이 채널선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이 밑에 있는 채널선 75K대까지도 우리가 하방 가능성 열어볼 수 있다라고 미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함께 진행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혹시 영상만 보시고 이 채널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에서 보신 채널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제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채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지금 이 두 가지의 저항 구간들이 딱 겹쳐있는 구간조차도 비트코인이 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에 나왔던 반등들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를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반등세가 조금 더 붙어줘서 지금 이 구간들을 넘어서 준다 하더라도 저는 단기적인 반등의 최대 상승 지점은 81.8K가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잠깐 시즌 채널을 딱 꺼두고 이 4시간봉 기준의 헐밴드 지표까지 같이 켜서 확인을 해봤었을 때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빗각과 이 헐밴드 하단이 비슷한 구간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자, 특히나 여러분들 이 빗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차트 쭉 줄여가지고 같이 함께 확인을 해봤었을 때 비트코인이 2025년도 연초에 형성했었던 대하락 저점과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하락의 저점, 이 두 가지를 이어서 제가 하락 빗각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었고, 다시 한번 쭉 확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30분 봉에서 이 지점 딱 확인해 봤었을 때 이 빗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움직임들은 등장했었지만 결국 이 자리가 무너지니까 더 크게 떨어지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추세에 있어서 이 빗각을 넘어서 주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두 가지 저항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이 81.8K 부근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리까지 상승을 했던 가격들이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면은 또 한 번의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 큰 하락세 같이 동반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쯤 되면은 아니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 하단의 세력들의 매수 흔적이 잡혔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하락 흐름들을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의문 품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물론 지금 비트코인 4시간봉 기준으로 하단에 오더블럭 잡힌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리스크 해소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스탄불 회담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들에 그냥 베팅을 한 단기 포지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즉 한마디로 결국 그 회담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 오더블럭은 그저 유통기한이 정해진 지지선일 뿐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어떤 걸 추진하고 있죠? 이 그린란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도구화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그린란드 사업을 위해서 이란을 치료하거나 갑작스럽게 합의를 꺼내는 모든 행보들은 결국 그린란드 사업이라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 하나인 건데, 왜냐하면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의 매입을 계속 반대하고 있자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했죠? 바로 유럽 8개국에 최대 관세 25%를 예고하고 동시에 이 모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인 거죠. 내가 이란 문제 정리해 줄 테니까 그린란드 사업이랑 이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에 협조 좀 해라. 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압박을 넣고 있는 건데,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 이 모든 리스크들이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냐, 이걸 따져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만약에 금요일 이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완벽한 굴복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린란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이란의 타격 카드 꺼낼 가능성 높습니다. 이게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고, 우리가 그동안 관세 문제들을 쭉 지켜봤었을 때 결국 협상 마지막 부분에서 트럼프가 의견을 뒤집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지금 이 시점 자체가 불확실성들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단기적인 반등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락 흐름들을 고려해야 되냐, 지금 나오는 반등의 에너지는 문제 해결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공포가 잠깐 멈춘 상태에서 나온 것이길 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대 상승 지점을 81.8K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결국 이 자리 돌파하지 못하게 되고 협상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면은 하단에 있는 오더블럭들은 지지선이 아니라 폭락의 가속 페달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응들은 굉장히 단순하죠. 우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79.2K 이 정고점 부근을 돌파해서 지지받았을 때 처음으로 진입 타점 좀 잡아볼 수 있겠고, 그에 따른 최대 목표가는 저는 1차적으로는 80K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하고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80K를 돌파해서 지지받았을 때 재진입하시고, 그에 대한 최대 목표가 어디까지 볼 수 있다? 81.8K까지만 딱 볼 수 있다. 요것들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하단에 대한 흐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채널선들을 기준으로 움직여 볼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방에 대한 리스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풀숏, 무지성 방향성 매팅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단타로 빠르게 치고 빠지지 못하는 이상 정말 시간 싸움에서 무조건 지고 손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직행길이기 때문에 제가 숏 타점은 영상에서 따로 잡아드리진 않을 거고,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은 스터디룸 통해서만 실시간으로 함께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우리가 잠깐 이더리움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결국 이더리움도 지금 비트코인과 커플링 흐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이 이더리움에서는 오더블럭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비트가 무너지면 결국 이더리움이 함께 무너져서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우리가 따로 분석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더리움의 대응 방안 정도로는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항받고 있는 이 구간을 돌파해서 지지까지 받았을 때 우리가 진입 타점 한번 잡아볼 수 있겠고요. 가격대로 보자면은 대략 한 2,378달러 정도 되고, 1차적인 최종 목표가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상단의 POC 구간인 2,418달러 부근, 조금 더 상단에 본다 하면은 대략 한 2,450달러 부근인 일목구름 스팬 2라인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81.8K를 넘지 못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있는 POC 2,282달러까지도 무너뜨리게 되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세 등장할 수 있게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단에서 도대체 어디서 지지를 받아봐야 될지 지금 명확하게 보여지는 구간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더리움은 저희가 실시간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반등에 대한 타점들 무리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추후의 상황들 지켜보면서 함께 스터디룸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이고요. 자, 오늘 영상 이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서 보여지고 있는 오더블럭은 트럼프가 그린란드라는 본캐를 키우기 위해 이란이라는 부캐로 벌어들이고 있는 도박판의 판돈이다. 따라서 81.8K 안착에 실패하면은 굳이 그 자리에서 버틸 이유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달러의 악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비트코인의 큰 붐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닐 뿐인 거지. 본격적인 흐름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그 흐름 잡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오늘 저의 관점들에 동의가 크게 되셨던 분들께서는 댓글로 빅쇼트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